두산중공업입니다. 이거 빨리 넘길게요. 두산중공업 15,350원에 들어가십시오. 이게 언제요? 5월 26일이에요. 5월 26일. 13,000원의 거래가 있었지만 그때는 1,000억 원 딱 1,200억 정도뿐이 안 돼. 그리고 5월 24일 날 2,000억을 넘겼지만 음봉이야. 5월 26일 날 14,000원대에서 거래량 터트리고 2,000억 넘기면서 쭉 뻗어 올릴 때 그때 15,300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그 다음날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재편이. 32,000원 올라간 날, 종가 32,000원 된 날 3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왜? 31,650원 찍고 7% 밀렸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차익 실현 해야지. 27% 오른 날인데. 그때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은요. 냅뒀더니 더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결국은 23,000원까지 3일 만에. 최근 들어서의 문자입니다. 15일 이후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간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변동성 터졌을 때 뭐 18,000원, 19,000원, 2만 원 그 위쪽에 흐름에서 전량 차익 실현 꼬리 달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웃 날부터 해서 거래대금이 5,000억씩 계속 그 이상 터졌기 때문에 평균 단가 23,100원에 지금 편입 20% 가지고 있는 거고 차익 실현 어지간하면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편입자 계속 물량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고점 정점 인식이 이제 잡힐 때 기준은 거래대금 1조 중반 이상 2조 원을 넘길 때 정점 인식을 잡을 거예요. 5천억에서 1조 정도의 거래대금이 계속 수반되면은 시세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번 주도 거래량 수목금 터져주면 시세 강화는 어마어마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윤정도 예상과는 다르게 거래대금이 없으면 원전이고 원전 할아버지가 오셔도 주가 안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전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미국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랬죠. 미국의 기준이 친환경인데 어떻게 돼? 석탄? 이번에 G20 회담 때 우리 석탄 이제 줄일게 안 쓸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원전으로 다시 회귀될 수밖에 없는.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좀 다시 아쉬운데 예전에 이제 이렇게 전부 매도했네요. 1,260만 원 수익 났어요. 뭐 아쉽지만 뭐 아쉬울 때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29,500원, 18,000원에 들어간 거 대표님 교육받고 목표가에 팔았습니다부터 해서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31,100원으로 매도했어요. 하지만 만족합니다. 이게 뭐냐면 종가가 32,000원으로 끝났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31,650원에 7%가 밀린 거예요. 차익 실현 전량해야지 31,100원에 밀려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정리하신 거예요. 근데 종가가 32,000원 오니까 7% 더 올랐잖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라니까. 13,000원부터 움직여서 15,000원에서부터 들어가서 15,000원이면요. 이때 주식수가 얼마였어요? 4억 2,200만 주였어요. 지금 주식수 얼마입니까? 5억 1,800만 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멘토를 설정하더라도 멘토한테 물어봐요. 채팅방에. 주식수 몇 주냐고. 순간 대답이 안 나오면 자기가 검색해서 알려주겠지. 주식수를 알고 시가총액을 알아야. 이때가 15,000원이면 6조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13조 이상이에요. 보름 만에 얘도 따블 난 거예요. 13조까지. 어?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가격이 어딘지를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부터 잡아내서 그럼 15,000원 문자 나온 거 보셨잖아요. 그럼 그 수익을 다 냈는데 마지막 7% 그걸 미련을 갖는다? 어깨에서 팔고 싶다며. 근데 결국은 3만 원이 최고점이었단 말이야. 3일 만에 23,000원 내려왔으니까. 결국은 3만 원에 매도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써있어 3만 원. 왜 공식적으로 전량 차익실현 막 그냥 해드렸으니까. 막 그냥 막 계속. 그렇게 해서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차트 보시면 이거예요. 이게 샛별형입니다. 이게 15,800원 이날이 5월 26일입니다. 샛별형이 뜨고 거래량이 드디어 2,000억을 넘긴 날입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이 흐름이 추가적으로 27일 날 와우. 주봉이 주봉. 일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주봉의 흐름. 여기서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서 샛별형 뜨고 15,000원에. 샛별형 뜨고 여기 거래 터진 여기. 샛별형에 나는 개별 매매할 거라면 여기서 들어가. 13,000원대. 결론적으로 여기서 막 이렇게 표시해드린 게 뭐냐면 자 이게 분봉이 20분봉인데요. 요 꼬리 달린 날이 이만큼 달린 거 22% 올랐다가 이만큼 꼬리가 달린 거예요. 이걸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해? 22% 올랐다 밀린 건데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31,600원 찍고 이렇게 7%가 밀린 거예요. 이렇게 꼬리가 달렸어. 이걸 차익 실현 여기 안 해. 이날 27%가 오른 날이에요.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은 종가가 이제 32,000원 가니까 아쉽다 하지만 막판에 확 땡긴 거거든. 그래 놓고 음봉 떨어질 때는 차익 실현하겠냐고. 안 하죠. 특히 꼬리 달고 돌릴 때 야 대박입니다. 보셨죠? 냅두면 나간다니까요. 더 사세요. 이랬을 거 100%. 그래 놓고 밀리니까 견뎌봅시다 하다가 3일 만에 23,000원대. 3일 만에.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3일 만에 내려온 거 3일 만에. 3만 원 아쉽지만 뭘 아쉬워. 여기서부터 수익이 얼마인데. 요날 차익 실현 안 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그래 놓고 우리는 이 대바닥에 샀어요. 대박 나셨죠. 이런다고. 근데 결국은 어때? 돌리는데 거래대금이 없죠. 못 가요. 결국은 2만 원 깨져 내려가죠. 결국. 이게 처음 거래가 터지면서 13,000원대에서 1,200억 터진 거예요. 20일 날. 그리고 이게 24일입니다. 24일 날 음봉이에요. 2,000억 넘겼는데 아쉽게도. 이날 들어갔다 그랬죠. 14,000원대에서 15,000원이 여기거든. 15,000원 탁 넘기고 15,300원에 무슨 라이브에서는요. 라이브에서는 14,000원대 들어가는 거지. 갭상승의 거래가 터졌으니까 일단.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꼬리 달렸는데 차익 실현 안 해? 예? 차익 실현 안 하냐고. 이게 한 7%인가 오른 거야. 이날 폭등이고. 차익 실현 해야지 당연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가 어떻게 또 터져 있죠. 편입. 근데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세요. 여기만 오른쪽만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멀리 봐보세요. 이거 쉽게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다 오른 거 준해야지.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인식을 못 잡으니까 그래요. 교육을 받은 게 없으니까. 거래 대금이 시장에서 들여다보는 5천억 이상이면은 시장 순위 5위 전후에 놓여진다 그랬어요. 6천억, 7천억씩 터지는 거래 대금인데 이걸 매매를 안 해.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졌는데 갭상승인데 결론적으로 이 흐름들이 이날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오고 하면은 전량 차익 실현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또 거래가 터지면 개파락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이 뭐였냐면은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도 원전에 관심이 많다. 이 내용 갖고 터져갖고 들어올린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들어가요. 대부분이 여기서 들어가. 이 거래 터진 거 봐요. 조 단위가 넘게 터졌는데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그리고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기과열 지정 예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주의. 결론은요. 이날 다 정리해야 돼. 이날 정리 안 했더라도. 그죠? 배우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란 말이야. 어떤 종목이든. 그러고 나서 이날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날 27% 오른 날 이게 뭐냐면 공시가 나오는데 수주 공시인데 실질적으로 얘 자산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큰 규모가 아니에요. 또 매출 대비해서도. 근데 뭐 27%씩 올라버리는 거야. 막판에 확 당겨가지고 종가 32,000원 꼴이 하나도 없이.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준에서 그 다음날 음봉 떨어질 때. 아니 여기서 차익 실현 22%에서 11%로 끝났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이 이 음봉에 차익 실현 했다고 뻥 치시네. 거기다가 이런 꼬리가 달렸는데 장중액을 안 팔았다고? 거짓말쟁이.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거짓말쟁이, 이 나쁜 친구들이지. 우리 여기 대바닥에 샀고요. 대박 났어요. 이때 왜 차익 실현 안 하냐고. 이때 왜 차익 실현 안 했냐고. 여기서 첫 번째 요 기준에. 요 날도 차익 실현 해야 되는 날이에요. 나머지도 다 차익 실현 해야 되는 날들이야. 그리고 또 편입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7%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하고 이런 음봉 떨어지는데 사? 안 사지? 이날은요. 개파락 이후에 들어갔어. 꼬리 달렸잖아. 빠져나와야지. 근데 계속 거래가 둔하대 그 다음부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응? 결론은요. 오래간만에 5천억 이상 6천억씩 3거래씩 막 거래 터진 거예요.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해서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고 지난주에 월요일 날 또 급등 한번 나면서 26,000원대 찍어주고 눌림목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다시 눌려 있었지만은 다시 눌려서 시세를 주고 내가 매매만 원활하다면 그럼 짧게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의 거래 대금을 한번 들여다보자 하면서 비중을 계속 잡아들이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거래가 계속 거래 대금만 유지된다면 거래 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계속 들어온다면 HMM을 우리가 1월 말부터 쭉 가지고 오면서 전량 차익 실현 3번 30% 비중에 20% 비중에 전량 차익 실현 3번 재편입 3번 맨 마지막 자락에는 손절을 했어요. 5만 원 넘길 때 차익 실현 못하고 손절을 했지만 거래 대금이 계속 수반돼 있었기 때문에 HMM도 들여다보고 계속 전량 차익 실현이 재편입이 됐던 거예요. 얼마에서부터? 10,000원대 14,000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그게 멘토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갖고 갔더니 대박 나셨죠? 이건 아니야. 그건 주력주. 주력주 기준에서는 갖고 가도 돼요. 근데 수익 종목
5조, 6조 하던 종목 두산중공 13조까지 땡겼는데 꼬리 달고 내려와. 또 12조, 13조 하던 SK바이오사이언스 보름 만에 25조까지 땡기면서 올라갔는데 꼬리 달고 내려와. 또 거래 둔화돼. 음봉 떨어져. 그걸 차익 신호를 잡아드려야지. 뉴스 내용 보고 야 이게요 끝내주고요. 공시 나온 거 있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뉴스 내용을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펀더멘탈을 개선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뉴스는 뉴스일 뿐이다. 그건 심리. 또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 그렇게 되면서 캔들의 기준까지 설정. 이게 모든 게 맞아야죠. 내일 돼서 야간 방송 때 또 엉엉엉 울지 마시고 다원시스 사상 최대치 고점 찍었는데 두산중공 폭등인데 와 위메이드 쭉쭉쭉이야? 만약에 밀리면 어쩔 수 없이 손절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17만 7천 원 평균 단가 15%야. 5% 더 편입할 수 있어. 혹은 잘라낼 수도 있고 수익으로 잡아갈 수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 오늘 눌렸지만 아름다운 눌림 같은데 만약에 그런데 거래 대금이 둔화돼. 그럼 잘라내야죠. 그렇게 해서 대처해서 수익들을 잡아가는데 내일 저녁에도 어제 가입할 걸 그럴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러신 분들 계실 거 아니야. 어제 가입할 걸. 어제 가입했으면 오늘 뭐 다원시스도 좋고 뭐 두산중공업도 좋고 야 좋은 종목 비덴트 초대박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잉태형입니다. 상승 잉태형. 내일 갭상승에 거래 터트리고 움직임 주면은 바로 앞전고점 뚫고 여기를 향해서 또 날아가는 거예요. 월봉으로 장악형 떠 있는 요 자락에서 몸통 다 뚫고 올라갔죠. 거래 일정 범위 수반됐죠. 이번 달 거래 수반만 시켜주면 와우. 두산중공업 땡큐.